오늘의 리뷰의 책은 박주경의 치유의 말들입니다. 이 책은 부크럼에서 출판을 하였고 2002년 9월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KBS 앵커 박주경이 삶과 관계에 지친 당신에게 건네주는 위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치유의 문장들로 책을 썼습니다. 목차는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자의 생각을 각 장에 맞게 나열을 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묵은 친구가 30년 넘게 묵은 귀한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는 말 본새에 힘을 주어가며 의리를 내세우려 하지 않고 나는 오두방정 깨춤으로 감동 살해를 하지 않습니다. 둘 중 누군가는 말없이 고기를 뒤집고 누군가는 말없이 잔을 채워 서로의 허기를 달래줄 뿐입니다. 30년 산이 아니라 3,000원짜리 깡소주를 마셔도 친구는 반갑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오래가는 친구 관계의 핵심은 덤덤함입니다. 널뛰지 않은 덤덤함, 사소한 감정에 관계가 휘둘리지도 않고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됐다고 여기는 진득함, 그렇게 우직하게 접착된 사이는 향초처럼 은은한 향기를 머금어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사라질 직업군 가운데 하나는 기자입니다. 거의 모든 취재, 보도가 객관적 자료나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사람 기자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바꾼 대부분의 특종은 문서 자료나 공식 데이터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우연성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국정농단을 밝힌 태블릿 PC 사건도 기자가 경비원을 설득해 빈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AI의 등장은 사실 소비자보다 택배 기사들에게 발등에 불입니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줄 기사들의 실직 문제가 뻔하고요. 택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게 됩니다.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AI로 인해 무용해진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으신가요? 당신은 어떠실까요? 뒷담화를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삶은 누명과 원통의 연속인데요. 그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는 의연해야 합니다. 괴로운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건 가해자에게 승리를 선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추악한 누명을 씌우는 자는 상대가 괴로워하는 걸 보는 게 궁극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험담, 공격, 모함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던지는 돌입니다. 맞고 죽으라는 혹은 맞고 아파라는 의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맞춰주면 안 됩니다. 상대의 저열한 공작에 성공이라는 보상을 안겨서는 안 됩니다. 살아보니 모인 자리에서의 험담은 버릇과도 같은 것이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맞장구 쳐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배설하듯 소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헐뜯는 사람에 대해 적절히 경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무시하는 것이 상수입니다. 인생이라는 파도, 정호승의 바닥에 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물에 빠진 자의 보따리. 누구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공간의 절반은 신음이고 절반은 불평, 불만입니다. 그 아수라 속에서 미안한 이야기긴 하지만 가끔 이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꼰대들. 의사에겐 큰소리 못 치면서 M1 간호사들만 붙들고 언성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꼰대질 갑질로 응대한다는 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꼰대질이나 갑질은 버릇과도 같아서 무심코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상대를 가리지 않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젊었을 땐 과정을 인정해줍니다. 실패도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은 결과 위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실패는 곧장 무능이라는 낙인으로 귀결되고는 합니다. 젊은 날의 실패는 시행착오로서 평가를 유예받지만 늙은 날의 실패에는 그리들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말년에 받아드는 인생 성적표에는 더 이상 권고나 개선사항 같은 것도 적히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이 받아들이고 짊어져야 할 최후의 책임만이 남는 겁니다. 복수하고 싶은 당신에게 중국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혀 못 견디도록 그가 밉다면 굳이 복수하려 들지 말고 강에 나가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라. 그럼 틀림없이 언젠가 그의 시체가 둥둥 떠내려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걱정은 미래에서 당겨 쓰는 불행입니다. 현존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는 일이죠. 어쩌면 내 인생에 실제로는 등장하지 않을 것들을 굳이 지금 이곳으로 불러들여 스스로 괴롭히는 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될 일이라면 더더욱 쓸모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1분 1초라도 더 충실하게 현재를 사는 것은 어떨까요? 오직 지금,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또 명령해야 합니다. 걱정이 들 때 내 마음이 미래로 가 있다는 것을, 후회가 일 때에 내 마음이 과거를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8알은 성공입니다. 책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인생 선배의 살아온 경험을 통한 이야기를 풀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을 다루었고요.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준 힐링 책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유튜브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